한국 무기요. 그건 그냥 싼 거 아닙니까? 2024년 10월까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복사나 하는 나라죠. 미국과 유럽만이 진짜 무기를 만듭니다. 이게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25년 경력 방산 전문가입니다. F-22, F-35 프로그램을 직접 평가했고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매일 아침 서울 강남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K방산 전문 컨설턴트. 동료들은 제게 묻습니다. 브래드, 미쳤어.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틀렸으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제 VT사 전차는 200발 만에 포신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K9은 15년간 1,500대가 완벽히 작동 중입니다. F-35는 2천억 원입니다. KF-21은 1,000억 원입니다. 성능 차이는 10% 뿐입니다. 도대체 뭐가 틀렸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드 커밍스입니다. 52살 미국 워싱턴 DC K스트리트에 있는 고급 오피스 빌딩 23층에서 일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이 제 위치를 말해주죠. 국제방산 컨설턴트. 그게 제 직업입니다. 매일 아침 9시 저는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있고 벽에는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전투기들이죠. 펜타곤 25년. 그게 제 경력의 전부입니다. 1999년 국방부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F-22 프로그램 평가팀에 합류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F-35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죠.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2015년 퇴직 후 컨설턴트로 독립했을 때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까지 전 세계 72개국 정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전투기를 사야 합니까?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F-35, 유로파이터, 라팔. 이 세 가지 중 하나였죠. 연봉은 5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 건의 컨설팅 계약이 평균 150만 달러였으니까요. 제 보고서 한 장이면 수십억 달러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저를 무기거래의 킹메이커라고 불렀고 디펜스 뉴스는 제 인터뷰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아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미국과 유럽만 만든다는 것. 나머지는 그저 모방품일 뿐이라는 것. 특히 한국 무기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 가끔 화제에 올랐습니다. K9, 독일 PGH 2100인 거 아냐? T50? 그냥 훈련기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제 아내 캐서린은 명품 쇼핑을 즐겼고 큰아들 제이스는 하버드를 졸업했으며 딸 에밀리는 스탠퍼드 로스쿨에 다녔습니다. 저희 집 차고에는 메르세데스 AMG GT가 있었고 주말이면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우디 왕자에게 F-35를 추천했습니다. 전하, 이것만이 답입니다. 계약은 거의 확정 단계였죠. 그런데 2024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가을 세계 방산 시장은 격변기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군비를 확충하고 있었죠. 유럽 국가들은 나토 국방비 목표치인 GDP 2%를 넘어 3%까지 올리고 있었고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최신 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하루에 2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메일은 100통을 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UAE 왕실, 캐나다 국방성,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야 합니까? 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가치가 빛나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비서 매건이 그날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오전 10시 폴란드 국방장관 화상회의, 오후 2시 UAE 왕실 자문, 오후 5시 캐나다 공군참모총장 면담입니다. F-35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대당 1,600억 원이었던 가격이 2024년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죠. 납기도 문제였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2029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게 록히드 마틴의 답변이었습니다. 유럽 무기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프랑스 라팔은 1,500억 원을 넘었고 유로파이터는 1,80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독일 PGH-2000 자주포는 대당 300억 원이 넘었죠. 하지만 고객들은 불평하면서도 주문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품질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미국과 유럽 무기는 검증됐으니까요. 제 조언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제 성공률은 98%였으니까요. 주말이면 동료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들,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컨설턴트들. 19번 홀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우리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브래드, 자네 올해 실적이 굉장하다던데? 뭐, 그럭저럭입니다.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죠. 하지만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는데 폴란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K2 전차 1000대 계약. 저는 리모컨을 던질 뻔했습니다. 1000대요? 독일 레오파르트이도 아니고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도 아니고 한국 전차를 1000대나 샀다고요? 다음 주에는 노르웨이 뉴스였습니다. 노르웨이,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확정. K9이요? 그게 독일 PGH-2000보다 나은 게 뭔데요? 가격이 3분의 1이라고요? 그래도 성능이 떨어질 텐데요. 동료 마이클이 점심시간에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이 온다던데?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마이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 한국 무기는 저가 시장용이야. 우리 고객들은 프리미엄을 원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 스티브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브래드, 한국 방산 동향 좀 체크해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산을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나온 기사 제목들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K방산 세계 10위권 진입,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무기 수입, 한국에서 UAE, 한국과 150억 달러 방산 협력, 150억 달러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황급히 디펜스 뉴스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중동 방산 시장 공략 본격화, UAE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 커진 겁니까? 아니, 이건 과장된 기사일 겁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1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 압둘라 알라얀 장관이었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긴급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UAE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건입니다. 박사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UAE 공군이요? F-16 블록 60을 운용하는 그 UAE 공군 말입니까? 영광입니다. 장관님, 기꺼이 돕겠습니다. 보수는 300만 달러입니다. 6개월 프로젝트입니다. 300만 달러. 제 인생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F-35만 추천하지 마십시오. 다른 옵션들도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UAE는 정치적 제약 없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제약이요? 무슨 뜻이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스. 비서 메건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메건, 인생 최대 계약이야. 300만 달러.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우리 요트 살 수 있겠어. 아내는 환호하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드디어? 딸 에밀리도 기뻐했습니다. 아빠 최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F-35만 추천하면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UAE가 다른 옵션을 보라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F-35가 최선이니까요. 라팔, 유로파이터, 그것들도 좋지만 F-35만큼은 아니죠. 그날 밤 저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마시면서도 계약서의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공정하게 평가할 것. 왜 굳이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F-35가 최선이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100페이지 분량의 UAE 차세대 전투기 도입 권고안이었죠. 저는 F-22, F-35,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척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F-35 라이트닝 II, 세계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저는 3일 밤을 세워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F-35의 우수성을 75페이지에 걸쳐 설명했고, 다른 전투기들은 25페이지로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F-35는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에서 압도적입니다. 가격은 높지만 성능 대비 가치는 충분합니다. UAE 공군에게 F-35 외의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 후 두바이로 날아가 왕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압둘라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왕족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전문적이었고 데이터는 설득력 있었으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F-35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압둘라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KF-21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KF-21이요? 그게 뭡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게 무엇입니까?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보라매라고도 부르죠. 한국이요?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건 제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전투기들만 평가했거든요. 왕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올해 양산 체제에 들어간 전투기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태국 공군이 T-50을 실전 배치했고 폴란드가 FA-50을 도입했으며 말레이시아와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데 박사님은 모르셨다는 겁니까? 압둘라 장관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주요 전투기 하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멍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KF-21이라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조차 몰랐다니 동료들이 알면 비웃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KF-21 보라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튜브에는 KF-21 시험비행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디펜스 뉴스에는 한국 독자 개발 전투기 양산 임박 기사가 실려 있었으며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는 KF-21 수출 잠재력 노파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021년 첫 비행, 2024년 양산 체제 도입, 2025년 공군 전력화 예정, 스텔스 설계, 국산 AESA 레이더, 갠 소자 적용, 가격 대당 1,000억 원. 1,000억 원이요? F-35의 절반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성능이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1000km, 무장탑 재량 7700kg, F-35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스펙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F-21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 기동하는 모습, 착륙하는 순간, 외형은 F-22와 F-35를 합쳐놓은 듯 세련됐고 비행 자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댓글란을 보니 전 세계 항공 팬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아시아 최초 독자 개발 전투기, 가성비 최고. 심지어 미국 항공 전문가들도 호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UAE, 한국과 150억 달러 방산 협력 체결. 기사를 읽는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과 UAE는 이미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K9 자주포, 천궁 방공 미사일, 그리고 KF-21까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UAE가 왜 저를 고용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F-35를 사고 싶었지만 미국의 정치적 제약 때문에 어려웠고 대안으로 KF-21을 고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객관적 평가를 의뢰한 거죠. 근데 저는 뭘 했습니까? KF-21을 아예 검토도 안 하고 F-35만 추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동료 마이클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UAE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 재검토 중이야. 뭘 재검토해? F-35면 되잖아. KF-21도 봐야 한대. KF-21? 아, 한국 거? 너 그것까지 신경 써? 마이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큰 걸 놓친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펜타곤 동료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KF-21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브래드, 너 이제야 알았어? 우리 국방부는 2년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뭐? 너희가 알고 있었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이 독자 개발 전투기 만든다는 거 2015년부터 알려진 사실이야. 너만 몰랐어. 제임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좋아. 블록 1도 준수한데 블록 2, 블록 3까지 가면 F-35 위협할 수준이야. 가격은 절반이고.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300만 달러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고 평생 쌓은 평판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벽에 F-35 액자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F-22 모형도 무색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캐서린, 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UAE가 실망했다는 것, 계약이 위험하다는 것.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25년간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지진 않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한다고 해결될까?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럼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요. 만약 한국 전투기가 정말 좋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 아닌가요? 아내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KF-21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만약 정말 좋다면 인정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압둘라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KF-21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산 전문가 김대영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서 본 이름이었죠. 김 박사님, 저는 브래드 커밍스입니다. KF-21을 평가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영어가 유창했고 내용은 정중했으며 태도는 환영이었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습니까? KAI 사천 공장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주선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개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방산업체들은 외국인에게 폐쇄적인데요. 12월 첫째 주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데이터도 최대한 공유하겠습니다. 김 박사의 답장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감이요? 숨길 게 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비서 맥건에게 지시했습니다. 맥건, 12월 첫째 주 모든 일정 취소해. 한국 출장 가니까.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KF-21 평가하러. 맥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평가하신다고요? 응, 제대로 봐야겠어. 저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웃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각오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만약 KF-21이 정말 좋다면 인정하겠다고.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2024년 12월 2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니 김대영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악수하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히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도로, 최신식 건물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한국은 제 상상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김 박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네.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지금은 GDP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 9위입니다. 70년 만에요.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김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한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입니다. KAI 사천 공장, ADD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공군 시험비행단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밀이 아닌 한 대부분 공개 가능합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위로 다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건물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평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스텔스 성능, 레이더 성능, 엔진 추력, 무장 탑재, 항속거리, 가격, 납기 모든 걸 체크하겠다고 내 경력을 걸고 평가하겠다고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함께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KTX 고속열차를 타고 3시간, 열차는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천에 도착하니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날개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T-50 고등훈련기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조립 중인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T-50은 전 세계 7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설명을 듣는데 놀라웠습니다. 이미 검증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KF-21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눈앞에 KF-21 시제 6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F-22의 날렵함과 F-35의 견고함을 합친 듯한 외형. 스텔스 설계는 완벽해 보였고 도색은 깔끔했으며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겁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네. 2021년 첫 비행. 지금까지 6,000시간 이상 시험 비행 완료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투기 주위를 걸었습니다. 스텔스 외형의 각 부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흡기구 설계, 동체 각도, 도색 재질,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보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넓은 캐노피를 통해 보이는 시야, 최신식 디스플레이, 인체 공학적 배치, F-35 못지않았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한국은 진짜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경납고에서 나와 컨퍼런스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KF-21의 레이더 크로스 섹션은 0.5제곱미터입니다. F-35의 0.001보다는 크지만 F-16의 5제곱미터보다 10배 작습니다. 세미스텔스. F-35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겐 소자를 사용합니다. F-35도 업그레이드 해야 겐을 쓰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적용했습니다. 겐 소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최신 기술입니다. F-35도 블록사 업그레이드에서야 적용하는 기술인데요. 탐지거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밀입니다만 F-3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엔진은? 제가 또 물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GE의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추력 22,000파운드. 블록일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블록이는요? 공대지 무장 추가, EOTS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장착,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됩니다. 2028년 전력화 예정입니다. 블록 3는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무기창 내장, 국산 엔진 탑재, 2032년 개발 시작 예정입니다. 단계적 발전,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완성하려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가격은요? 제가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블록 1 기준 1,000억 원입니다. F-35의 절반입니다. 1,000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UAE가 60대를 산다면 6조 원, F-35로 사면 12조 원, 6조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납기는요? 계약 후 3년입니다. F-35는 5년 이상 걸립니다. 3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F-35는 지금 주문하면 2029년에나 받을 수 있는데요. 브리핑이 끝나고 시험 비행 영상을 봤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 초음속 돌파, 고기동, 무장 투하 시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와 저는 사천 시내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국식 삼겹살이었죠. 박사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무시하다가 실물을 보고 충격받는다고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입니까? 보통 방산업체들은 외국인에게 폐쇄적인데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우리 기술은 검증됐고 성능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많이 보여줄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위하여. 커밍스 박사님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김 박사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UAE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KF21 보람의 재평가 보고서. 그런데 타이핑을 하던 중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충돌 격화. 태국 공군 전투기 대규모 투입.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국 공군 TO-10TH 전투기 실전 투입 확인. 한국산 KGB 정밀 유도폭탄으로 캄보디아 군사시설 정밀 타격 성공. 실전이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요? 저는 황급히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그리펜, 그리고 TO-10TH가 출격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전투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중국제 VT사 전차의 포신이 폭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VT사 전차 200발 발사 후 포신 폭발. 중국 무기의 품질 문제 심각. 한국 K9 자주포는 15년간 무결점 작동. 저는 다른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한국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훈련하는 장면, 노르웨이 설원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장면, 에스토니아 군이 감격하는 인터뷰. K9은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합니다. PGH-2000은 고장났는데 K9은 멀쩡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극한 환경에서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무기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소였죠. 여기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궁 방공 미사일은 PAC-3와 동급입니다. 요격 성공률 90% 이상, 가격은 절반입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사거리 400km, 하푼보다 2배 멀리 날아갑니다. 현무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정밀도 CP 5m 이하입니다. 숫자들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성능은 동급이거나 더 우수하고 가격은 절반이거나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산화율 85% 이상입니다.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당연한 원리인데 왜 서방 국가들은 못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전쟁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무기는 실전용이어야 합니다. 전시회용 무기가 아닙니다. 전시회용 무기.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방 무기들 중 일부는 카탈로그 스펙은 화려하지만 실전에서는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렵고.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단순하고 견고하고 싸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F-35BS KF-21, 스텔스 F-35 우세. 하지만 KF-21도 준수, 레이더 동급, 겐소자는 KF-21이 먼저 적용, 무장 F-35 우세. 하지만 KF-21 블로기에서 따라잡음, 가격 KF-21 압도적 우세, 절반, 납기 KF-21 우세, 2년 빠름, 정치적 제약 F-35 있음, KF-21 없음, 단계적 발전 KF-21 우세, 블록 3까지 로드맵 명확, 종합 점수를 매겼을 때 KF-21이 UAE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0페이지, 객관적 데이터, 비교 분석, 실전 사례, 가격 대비 효과,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썼습니다. KF-21 보람에는 UAE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F-35보다 더 적합합니다. 성능 대비 가격, 납기, 정치적 독립성, 단계적 발전 가능성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본인의 25년 경력을 걸고 추천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 인생이 바뀝니다.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 부를 것이고 록히드 마틴은 연락을 끊을 것이며 펜타곤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전문가는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수신자 압둘라 알라얀 UAE 국방부 장관. 제목 차세대 전투기 도입 최종 권고안.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전송 완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하는 날이었죠. 박사님, 이번 방문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박사님의 편견을 깨뜨렸나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편견을 깨뜨린 게 아니라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요. 공항에서 헤어지며 저는 김 박사와 악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음엔 제가 워싱턴에서 뵙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UAE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압둘라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장관님,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박사님이 F-35가 아닌 KF-21을 추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좋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UAE는 KF-21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보수 300만 달러는 약속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고객은 만족했으며 계약도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 스티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래드, 미쳤어? 왜 F-35 대신 한국 전투기를 추천한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았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료 마이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신저. 펜타곤 친구 제임스는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한테 돈 받았어?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게 옳았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KF-21에 대해 자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주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MRCA 사업에 KF-21도 고려 중입니다.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 폴란드 국방부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FA-50 추가 도입 검토 중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 전화기가 다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래드 커밍스가 KF-21을 추천했다고. 펜타곤 25년 경력이 한국 편을 든다고. 디펜스 뉴스가 저를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왜 F-35 대신 KF-21을 추천하셨습니까? 진실이니까요.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평가했습니다. 성능은 검증됐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납기는 빠릅니다. 제 25년 경력을 걸고 추천합니다. 동료들의 비판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는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편견이 전문가를 망칩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사와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더 많은 고객들이 연락해왔습니다. 2달 후 저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K방산 전문 컨설팅 간판을 달았죠. 한국과 협력해서 전 세계에 한국 무기를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연봉 제한이 2배로 뛰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제게 자문을 요청했고 외국 정부들도 한국 무기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말레이시아 국방부 브리핑에 섰습니다. 주제는 KF-21 말레이시아의 미래.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이 경청했습니다. KF-21은 말레이시아 공군에게 최적입니다. F-35는 정치적 제약이 있고 라팔은 너무 비싸며 그리펜은 성능이 부족합니다. KF-21만이 답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FA-50 추가 도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려면 숫자가 필요합니다. FA-50은 가격 대비 최고입니다. 가을, 캐나다 오타와에서 공군 참모총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F-35를 주력으로 하되 FA-50을 보조 전력으로 도입하십시오. 훈련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제 명함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브래드 커밍스, K방산 전문 컨설턴트. 동료들은 여전히 제게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만족했고 계약들은 성사됐으며 제 평판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CNN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부상, 그 중심에 미국인이 있다. 제목의 특집이었죠. 커밍스 박사님은 한국 무기의 전도사라 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걸 알리는 것뿐입니다. 2025년 겨울, 제 딸 에밀리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유학 갈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한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궁금해졌어. 직접 보고 싶어.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아내 캐서린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에 집 하나 살까요?
한옥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좋은 생각이야. 그해 말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작은 한옥을 샀습니다. 주말이면 서울로 날아와 그곳에서 지냈죠. 한국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소주를 마시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진실을 따랐고 편견을 버렸으며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으니까요. 2026년 2월, 저는 다시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UAE와 한국의 KF-21 계약 체결식이었죠. 압둘라 장관과 한국 방사청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60대 도입, 총액 6조 원. 2028년부터 인도 시작. 언론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압둘라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없었으면 이 계약은 없었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버즈 칼리파가 빛나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대영 박사였습니다. 커밍스 박사님 축하합니다. 김 박사님도요. 한국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한 박사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무기를 무시했습니다. KF-21이 뭔지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모를 일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편견이 전문가를 망칩니다. 진실만이 길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GDP 10위, 방산 수출 9위를 달성한 나라.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이 운용하고 KF-21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K2 전차는 유럽을 지키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전은 진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세계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한국 방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브래드 커밍스입니다. 펜타곤 25년 경력, 현재 K방산 전문 컨설턴트.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진실의 힘을, 그리고 편견 없는 객관성의 중요성을 느끼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가를 세계에 알립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국 방산에 대해, 편견에 대해, 진실에 대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